하겠습니다. 네, 과로자살이란 용어는 일본에서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는 과로자살을 사실은 과로나 장시간 노동에 의한 자살뿐만 아니라 일 때문에 발생한 자살 전반적으로를 다 과로자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장시간 노동과 그 압박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최근에 뭐 성과를 많이 내야 된다든지 판매 실적이 부진해서 뭐 이제 징계를 당하거나 뭐 안 좋은 얘기를 듣고 나서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과로자살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로 인한 자살, 일 때문에 발생한 자살과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는 일 때문에 발생한 노동자의 자살을 모두 다 과로자살이라고 묶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과로자살은 무엇이고 왜 발생할까요? 2018년 1월 3일 장시간 노동 및 일터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던 고 장민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입사한 지 3년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고인이 일했던 ST 유니타스를 아시나요? ST 유니타스는 해마다 연평균 86% 이상의 매출이 급증한 교육, 출판 회사로 2018년에는 연매출 5천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 브랜드는 공단기, 영단기, 스카이에두, 스콜레 등 70여 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동자에겐 고통과 죽음의 회사가 되었을까요? 초고속 성장으로 달려온 회사이기에 업무량이 극도로 많았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 프로세스로 노동자들이 잦은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경력자들의 잦은 퇴사로 중심 업무를 해야 할 핵심 인력이 부족하였고 결국 웹 디자이너로 입사한 고인은 다른 업무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웹 디자인 특성상 실장과 팀장에게 피드백과 컨펌을 받아야 이후 업무를 할 수 있기에 기약 없는 컨펌 대기로 만성적인 야간 근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힘들게 만든 기획안도 대표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평일 밤 12시가 넘는 시간, 그리고 주말에도 SNS를 통하여 상급자로부터 업무 지시가 내려왔으며 20%를 반영하는 업무 평가로 주말에 실시되는 공단기, 공인단기, 주택단기 등 시험장 이벤트 및 각종 회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동생이 회사를 다니면서 야근이 평소에도 심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생이 이제 죽기 한 달 전에 저한테 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 달 전에 동생이 이제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회사가 일이 너무 많고 직장 상사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동생이 그렇게 됐을 때 과로 자살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몇 개월 전부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입사 때부터 고인을 힘들게 했던 상사와 그의 배우자가 상급자로 있는 부서에 일방적으로 전보 조치가 되었고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더 많은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6월 8일 오픈 예정인 스콜레 3.0 리뉴얼 작업이 6월 1일 대표의 전면 수정 지시로 엎어지게 되었고 오픈 일정은 조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강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공황 증상이 발생하여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한 달 휴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직이 끝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2개월 전에는 본연의 업무 외에 4인 몫의 추가 업무를 혼자서 수행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상사의 지속적인 평일 및 주말 업무 지시, 그리고 채식하는 고인에게 육식 강요 등 직장 괴롭힘은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고인은
가족 앞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회사의 문제를 시정하고자 고인 사망 한 달 전인 12월 9일 가족과 함께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올해 근로감독을 나간 일정이 모두 끝났으니 내년 2월 이후 다른 업체들과 함께 근로감독을 나가겠다며 기약 없는 답변만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장민순 씨는 1월 2일 업무 압박과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직장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야간 근무를 하고 돌아온 그 다음날 아침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이 사망 후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대응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3개월 뒤 노동부는 사업장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하였고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회사는 여론의 압박에 밀려 뒤늦게 공식 사과를 하였고 고인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회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론이 잠잠해지자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의 참여와 공동조사를 거부하였고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조치로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습니다. 불행히도 현재 회사가 약속한 개선 방안은 여전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국가는 고인의 사망을 과로자살로 보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고인의 가족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사회 내 과로자살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과로자살 대책 모임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입니다.